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북방송 보도본부장 김진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22대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서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책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도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복지TV 전북방송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로부터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익산갑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춘석 당선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당선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사선 중진 의원이 예, 되셔서 예. 돌아오셨습니다. 앞으로 활동이 많으실 텐데 예. 우선 당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며칠은 사실은 좀 즐거웠는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이렇게 짐을 진 것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제가 4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 제가 당선된 것은 예. 오롯이 익산 시민들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예.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 예. 또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좀 싸울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예. 저를 선택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오롯이 익산 시민 여러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4년 쉬셨어요. 예. 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45살에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내리 3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에서도 뭐 대변인, 원내수석, 당 사무총장 예. 등을 다 역임했고 예. 또 국회에서도 뭐 기재위원장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는 예. 제가 열심히 하고 음. 어떤 성과를 내면 우리 익산 시민들이 잘 알아주겠지. 예. 내 역할을 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낙선하고 1년 6개월 정도는 예. 국회 사무총장직을 했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익산에서 전부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예. 시민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것은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우리와 호흡하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예. 기쁠 때 예.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동지적 이웃에 있는 국회의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고 그러한 잘못, 내가 솔직히 3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지 않고 다 인정했습니다. 예. 제가 죄송하고 제가 잘못했다. 예. 근데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준다고 하면 예.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12년 동안 배우고 그렇게 한 것보다 이 4년 동안 쉼표를 찍으면서 시민들을 만난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 그분들이 나한테 진솔하게 전해줬던 얘기들이 저한테는 큰 자양분이 되었고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눈물을 닦아주고 등 따숩게 하는 것이 예. 정치의 본연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사선 의원이 된 만큼 어깨가 예. 무거우실 텐데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실 것인지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또 우리 전라북도가 익산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어서 이제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저한테는 두 가지 임무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많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 민주당 탄핵 추진위원장 겸 단장 겸 국회 소추위원을 했는데 윤석열 탄핵해라. 예. 이런 요구도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가 출신으로서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더 고민을 하지만 분명한 지점 하나는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건 확실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국민 무시가 도를 지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예. 그러면 우리 야당이 분명히 그걸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당적 경험을 많이 가진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국회의원의 대부분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야당에서 또 법사위 초전단에서 싸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 또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견제하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예. 제가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익산 출신으로서 3선 동안 가슴에 항상 남아있던 것이 내 고향 전라북도와 익산은 왜 이리 못 살까? 그래서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 우리 후배들, 우리 선배들이 왜 다 고향을 떠나야 할까? 예.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출향민 수가 훨씬 많잖아요. 예. 이유가 뭘 것인가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는데 저는 왜 그렇다는 해법은 찾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그 해법을 찾아서 원인이 이 전라북도나 익산은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곳 만들도록 하겠다. 일각에서는 좀 지역이 낙후되고 침체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오직 한 당이 독주하면서 생긴 그런 병폐다. 그런 진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주당이 잘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 책임의 소재를 다 못한 건 저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민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보수 정권 하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평화 통일이라든가 이런 큰 개념상으로 예. 추구하는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산업화 시대에서 퇴행하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 도민들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저는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좀 못 살더라도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이념이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그 이념을 받아서 제대로 잘해서 지역을 살려줬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게 한 70년 정권이 지금 해방 후에 얼어졌는데 이 중에 50몇 년 정도를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고 예. 우리 진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15년 정도 집권해. 그래서 나름대로 호남에 대해서 좀 대우하고 좀 어떤 걸 수립하면 다음번에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진짜 예. 우리 민주당이 노력해가지고 반드시 정권을 가져야 하는 거고 이 정권을 가져와서 한 번 정도 집권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적어도 한 20년 이상을 집권을 한다고 하면 저는 호남이 낙후한 거, 우리 전라북도 낙후한 것을 충분히 저는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각성하고 노력해야지만 우리 호남민의 선택은 존중할 거고 그 대신 저희가 더 가열차게 싸워야 하고 다음번에 제가 국회에 입성한다고 하면 3년 후 열리는 대선을 반드시 예.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치열했던 선거 과정. 예. 예. 그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 두 예.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별적인 공약은 하도 많으니까요. 제가 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공약의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니까 이게 인구가 줄게 되고 네. 지역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 그런데 제가 다 통계 조사를 다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이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평균 임금이. 근데 익산에 대부분의 일자리는 4,200만 원에 도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요. 예. 익산이 지금 식품 클러스로 식품의 도시라 발돋움하고 있지만 식품 산업의 평균 임금도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더 높은 임금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저는 모든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공약의 방향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 4,200만 원보다 넘는 일자리를 예.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이게 있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신성장동력으로서 홀로그램 산업이라든가 예.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공약들도 있고요. 예. 그러면 그걸 공약시켜서 실행하려고 하면 예.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좀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도지사도 공약하고 도지사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익산에 제2혁 신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예. 적어도 똘똘한 공공기관 5개 이상을 유치해서 예. 그 기간 동안에 좀 인구 유출을 막아보겠다 예. 하는 그런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5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예. 혹시 뭐 염두에 두고 계시는 기관이 자,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예.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얘기해버리면 네. 다른 지자체하고 또 경쟁 관계가 생기거든요. 예. 이 주도권은 사실은 국가가 쥐고 있고, 또 나중에 배분의 문제는 전라북도가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수와 예. 이걸 지역적으로 배분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몫이 예. 13개에서 15개 정도 오지 않겠냐라는 예.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전라북도에 선 배정된다고 한다면 뭐 우리 익산만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에 관련되는 것들, 또 익산이 유치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 또 익산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을 하고 예.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금융 쪽, 우리 금융중심도 역할, 그다음에 농업 쪽, 예. 뭐 이런 쪽의 관련 기관들을 쭉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공공기관들이 들으려고 하면 공공기관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익산에서 용산까지, 용산에서 익산까지의 직통으로 오는 KTX를 5위로 증편시켜서 익산과 용산, 용산과 익산을 50분대 이내에 접근거리로 만들겠다. 예. 만일 50분 이내에 접근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서울에서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보다 가깝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공공기관들이 충분히 우리 익산으로 가겠다 하는 공공기관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익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역 소멸의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대응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좀 전에 말하고도 좀 절충될 수도 있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익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 이 전라북도와 익산은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 아까 그 우리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이유도 하나일 겁니다. 산업화 시대 때 산업화에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선도하는 산업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잘 나가는 자동차 하면 뭐 울산, 뭐 요새 항공이 잘 나가니까 이쪽에 예. 그것은 사천, 뭐 반도체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용인이라든가 뭐 예. 아산 뭐 이런 데 가 있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너네는 뭐야? 라고 하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뭐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신산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저도 거기다가 홀로그램 네. 정도를 더하고, 제가 상임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익산이나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서 무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 R&D를 총괄하는 예. 과학이 과기부. 정통부 예. 이런 쪽을 한번 가서 정말 예. 국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산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우리 익산이나 전라북도가 선점할 때 도움이 줄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좀 담당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민주당 내 사선 의원들이 질비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래도 이준석 당선인이 사선이니까 당내에서 어떤 큰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 하는 그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 일부는 뭐 저도 뭐 원내대표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보도들도 봤는데요. 저는 이제 4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첫 번째 원내대표를 도전하는 것은 포기했고요. 예. 이제 가면 좀 한 1, 2년 정도 트레이닝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예. 제 것을 찾고 그러면 제가 뭐 2년 차나 3년 차나 뭐 이 정도에서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맨날 원내 수석 부대표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여야의 협상 창구라든가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 제 임기 내에서는 원내대표에 도전해서 원내대표를 좀 하겠다 하는 거고 또 상임위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익산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어디에 있겠느냐를 예. 좀 더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실명제를 이렇게 인터뷰 때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뜻인지 여쭙고 근데 싶습니다. 국회의원 실명제가 다의적으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국회의원 실명제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모든 결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실명을 하자. 예. 무기명 투표나 이걸 하지 말자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 실명제가 그걸 겨냥한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이 전라북도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는데 예. 어느 때인가부터 전라북도 의원의 공동 책임이에요. 예. 어떤 사안이 잘못되면 10명이 다 동시에 다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어떤 사안이 잘 되면 이게 다 10명이 노력해서 된 거야 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보기에는 좋은 얘기, 원팀이라는 좋은 얘기가 되지만 거꾸로는 예.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책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지역구에 관한 일은 원칙적으로는 지역구 의원이 책임지고 또 해당 상임위원이 되고 다른 의원들이 보조적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되고 누가 책임져라 예. 하는 형태가 정해지고 그것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전라북도는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같이 두드러 맞고 같이 하니까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예. 노력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예산 예. 부분을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지고 누구는 보조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명히 나눠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저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언론도 예. 평가를 그렇게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1호 법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예. 지금 두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살 수 있는 길, 예. 우리 익산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 예. 저는 익산의 그 산업으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부는요. 네. 하여튼 홀로그램 사업을 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그램 사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적중되거나 예. 규제의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예. 홀로그램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이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정치인 이춘석 당선인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좀 내세우시겠습니까? 뭐 장점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 소신이라고 소신하는 예. 것이 뭐냐면 타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야죠. 근데 마치 요즘 정치는 뭐 UFC처럼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KO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예. 사실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타협이 대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느끼는 그 원칙은 네. 분명히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4년 전, 8년 전에 우리 국민의당의 바람이 불어서 호남 국회의원들이 다 탈당할 때도 나는 민주당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유로히 선언하고 지킨 것도 예. 제 정치적 소신에 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도 하여튼 원칙은 지켜가지만 많은 사람과 타협하면서 하는 그런 상생하는 그런 정치를 펴보겠다 예.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말을 바꿔서 선거 기간 내에 TV 토론을 거부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상대방 후보로부터도 그런 네. 비판을 받으셨는데 왜 토론에 참석을 안 하신 건지?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어떤 규정을 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참여에는 저는 100%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꿨는데 특정 후보들이 이제 이게 지지율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은 본인을 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 너 나와. 너 나오고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건 원칙이 아니다. 다 참여하는 토론회가 좋은다면 나는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준석이가 토론회 거부해서 했다고 하도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 또 언론은 저한테 그 확인조차도 않고 이준석이 토론회 거부하는 이준석 이렇게 하고 다 보도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왜곡된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있는 거고요. 뭐 제가 뭐 그 경험이 없고 그래서 토론회를 나가도 그 사람한테 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다양한 후보들이 있으면 그 후보들 다 나와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특정 후보와 1대1로 토론하는 것은 저는 그건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토론을 제가 안 나간 것이지 전체 토론을 다 열겠다는 것을 안 나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마지막으로 뭐 지역 유권자 또 도민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도대체 뭐 했냐 우리를 위해서. 저는 그 얘기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전라북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뭐 제 같으면 우리 익산 시민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력으로 성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매번 지지하니까 별 신경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애정과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 몫을 반드시 챙겨와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그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전라북도 출신의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도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준석 당선인님이 답변으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이 마련한 총선 기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익산갑에 출마해서 당선되신 이준석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